이런 일에 대해서 예민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지 않나요? 아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농담도 못해요? 괜히 분위기 싸하게 뭐야 정말. 그게 농담입니까? 농담은 다 같이 즐거워야 농담 아니에요? 뭐라고요? 말조심은 한민씨나 하지? 물론 한민씨가 우리 부하 직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소집 해제 전까진 우리랑 같이 여기서 지내야 하잖아. 근데 우리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있어? 나중에 무슨 부탁할 일 생길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군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민씨 상급자나 다름없잖아. 우리가 맘먹고 한민씨 왕따라도 시키면 남은 기간 동안 어쩌려고 그래? 장윤씨가 농담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좋게 넘어가면 되지. 왜 목소리를 높이냐고. 만약에 장윤씨가 농담한 말이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민원을 넣든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해. 괜히 사람 겁주지 말고. 자기들끼리 사람을 열받게 만들어 놓고선 편을 먹고 내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이 남편을 괴롭히는 상황은 여러 번 더 있었어요.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녹음기가 발이 달리지 않아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일이 녹음돼 있었던 걸 보면 이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었을지 예상이 됐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왜 나빠지고 살이 빠져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다 알게 됐지만 한번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끼고 아껴왔던 연가를 쓰고 변장해서 남편 몰래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됐죠. 찾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혹시 내가 찾아간 날 정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이번에도 여직원 2명이 제 남편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됐죠. 김한민씨, 아까 일부러 사라진 거죠? 왜 아까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진상 할아버지 오니까 사라져요? 말해봐요. 일부러 도망간 거죠? 저번에 그 말 들어놓고도 귀찮아질 거 생각해서 도망간 거 맞죠? 아닙니다. 그 과장님이 2층에다가 오전에 들어온 박스 올리러 가자고 하셔서 일하고 온 거예요. 그럼 방금까지 할 일 없이 있다가 갑자기 진상 민원인 오니까 할 일이 생겼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그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과장님 핑계까지 하네? 이제 슬슬 여기 생활에 적응해간다 이거예요? 정윤씨, 과장님이 시킨 게 맞긴 맞아.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목소리 낮춰. 근데 한민씨가 이번 일에도 잘못한 거 알죠? 박스 옮기는 일이야.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럼 과장님한테 잠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민원인을 상대했어야지. 아까 정윤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노인네가 입이 거칠어서 욕을 얼마나 하던지. 앞으로 과장님이 시키든 센터장님이 시키든 간에 민원인 먼저 생각해 두고 일 처리해요.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이번 일 가지고 이런 말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먼저 박스 옮기자고 부르셨고 전 민원인이 들어오는 건 보지도 못했다고요. 정윤씨 말이 맞긴 맞나 보네. 한민씨가 적응을 다 한 것 같아. 네 하면 끝날 일 가지고 말꼬리를 붙잡네? 그럼 지금 한민씨가 잘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럼. 이번 일은 한민씨 잘못 없다고 해요. 그나저나 우리 저번에 비품 정리해야 한다고 말 나왔던 거 알죠? 그거 한민씨가 지금 당장 해요. 내가 센터장님께 오늘 내일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말할 테니까. 네? 그걸 저 혼자서 다요? 그럼 우리가 해요? 우린 업무가 있는데? 업무 보조인 한민씨가 당연히 해야죠. 얼토당토하는 말로 억지를 부리는 두 년들은 남편이 반박할 수 없게 대답하자 보복을 하듯이 무리한 업무를 떠넘겼습니다. 그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더 있다간 제가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도망쳐 나오듯이 주민센터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쿵쾅대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며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맘 같아서는 두년에게 내 남편이 당해온 일들을 두세 배로 갚아주고 싶었지만 남편이 관련된 일이었으니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조금 더 확실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년들이 왜 제 남편에게 그런 짓을 하는지, 언제부터 괴롭히기 시작했는지, 또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더 있었는지 모두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이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 이제까지 일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이죠. 이후 지친 얼굴로 돌아온 남편에게 애원하듯이 주민센터에서 있던 일을 묻게 됐어요. 자기야, 나 오늘 당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 갔었어. 거기서 당신이 옆에 있던 여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대우받는 걸 봤고. 뭐? 연락도 없이 당신이 거길 왜 왔어? 그리고 당신이 봤다는 모습, 그거 오해야. 내가 실수를 크게 해서 문제가 있긴 했는데 결국엔 잘 해결됐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연가까지 쓰면서 당신 근무하는 주민센터 왜 갔다고 생각해? 나 다 알아. 당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년들이 당신 얼마나 괴롭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제발 괜찮다고 나 속이지 말고 말 좀 해줘.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더 심한 상상까지 하게 되잖아. 그래서 미칠 것 같잖아. 여보. 울먹이며 힘들어하는 저를 본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엔 지금까지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줬습니다. 우선 남편을 괴롭히는 직원은 3명이었어요. 센터장과 여직원 2명이었는데 센터장의 경우 그냥 공익을 머슴 부리듯 일 시키는 상급자에 불과했죠. 제 예상처럼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여직원 2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제 남편을 괴롭히는 이유가 참 어이가 없었죠. 처음엔 그 2년이 남편에게 정말로 잘해줬다고 해요. 사소한 것도 챙겨주고 일도 대신해줄 만큼 말이죠. 그런데 그 잘해준 이유가 이성적인 관심 때문이었더라고요. 제 남편이 결혼했다는 걸 밝히자마자 마치 이제까지 제 남편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처럼 말하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했죠. 남편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여자 무리에서 생활해온 저는 2년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끔 그런 년들 있거든요.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김칫국 마셨다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상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지랄 연병을 떠는 년들. 특히 이성 관련으로 그런 짓을 하는 년들이 학창시절 한 반에 1-2명씩은 꼭 있었는데 하필 제 남편 근무지에 그런 년들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괴롭혔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매일 괴롭혔다고 하니까요. 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한 남편이 불쌍하면서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왜 제게 말하지 않았냐고, 또 민원이나 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죠. 그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어야지. 아니면 적어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던가. 왜 가만히 있었어? 현역도 아니고 공익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힘들다고 말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군 생활이나 공익요원 생활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괜히 엄살 부린다고 생각할까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여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게 미안해하는 남편 얼굴을 보자 제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 남편을 괴롭힌 년들에게 복수를 해주겠다는 마음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을 유독 괴롭혔다고 하는 2년들에게 어떤 식의 복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를 갈고 있었는데 남편은 일이 커지는 걸 걱정하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생각이 바뀌게 됐고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남편을 도와줄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밤새 잠자리를 뒤척이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애초에 말귀를 알아먹는 년들이라면 그따위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테고 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제가 잘해줘봤자 질투심만 자극할 것 같았죠.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보려고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소집은 병무청이지만 관리는 시설에서 맡고 있어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 봤자 큰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상급자가 좀 조심해달라고 하거나 문책을 하는 정도지 그 이상의 처벌을 기대하긴 힘들었죠. 제가 원하는 복수는 그 정도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 남편이 중요하지 그깟 제 일자리 제 승진이 중요하겠어요? 제 남편을 괴롭힌 년들에게 복수할 만큼 하고 문제가 되면 옷을 벗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가를 쓰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제 남편을 괴롭힌 두 년들이 있는 주민센터로 찾아가게 됐죠. 일이 잘못될까 걱정하고 있던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를 쓰고 저를 말릴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주민센터로 찾아온 저를 확인한 남편은 하던 행동을 멈출 정도로 놀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괴롭히는 두 년 중 한 년인 이정유는 제 명을 재촉하듯이 저를 보고 놀라고 있는 남편에게 구박을 하고 있었죠. 김한민 씨, 일하다 말고 왜 정신을 놓고 있어요? 시간 많아요? 이번에도 점심 굶고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와, 뭐지? 이제 대놓고 근무태만 하겠다는 건가? 내가 꼽을 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네? 왜요? 뭘 봤는데요? 뭘 봤는데 그래요? 별것도 아니기만 해봐요. 고개를 돌린 이정윤 그녀는 저를 보고 의아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절 주민센터에 찾아온 주민으로 대하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내 남편 일 때문에 찾아왔는데요. 네? 남편분 일이요? 혹시 혼인신고나 이혼 관련이시면 주민센터가 아니라 구청으로 가셔야 돼요. 만약 대체 업무이시면 배우자분 위임장이 필요하시고요. 아니, 내 남편 복수 좀 하려고요. 어떤 미친년들이 주제도 모르고 내 남편을 괴롭히는 걸 봤거든요. 방금 전에 별거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려고요? 네? 그게 무슨... 설마... 눈치 하나는 빠르네? 그래, 내가 네 년이 괴롭히는 이한민 아내다, 이 미친년아! 근데 최현지 그녀는 어딨니? 너 말고 그년도 내 남편 괴롭혔잖아. 야, 최현지 너도 나와! 내 남편 괴롭힌 구급년들 모두 나와! 니년들 인생에서 오늘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일로 만들어줄 테니까 다 나오라고! 제가 자신이 괴롭히던 공익의 아내라는 걸 알고 화들짝 놀라는 이정윤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망가는 걸 지켜보고 있을 제가 아니었죠. 옷 벗을 생각까지 하고 온 저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머리와 셔츠를 붙잡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는 서치가 찢기면서 바닥에 나뒹굴게 됐죠.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나동그라진 이정윤 그녀 위에 올라탄 저는 그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이정윤은 한 손으로 속옷이 벗겨지지 않게 붙잡고 있고 한 손으론 저를 떼어놓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 손에서 벗어나기엔 역부족이었죠. 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데요? 그걸 몰라서 물어? 너 인연 아직 덜 창피하고 덜 혼났구나. 하기야, 이제 시작인데 벌써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나 옷 벗을 각오로 여기 왔거든? 그러니까 순순히 잘못 빌지 마라. 내 속 풀릴 때까지 가만 안 둘 테니까. 주민센터에서 두 여자가 난리통을 만들자 직원들도 주민들도 모두 다 저희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저희 둘을 떼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 또 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이 난리를 지켜보고 있던 최연지 그년이었죠. 아직 이정윤 그년에게 볼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만 남자 직원들이 절 말리고 있었으니 더 이상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진정하는 척하다가 저를 말리던 사람이 방심하는 틈을 타 최연지 그년에게 달려갔습니다. 넌 왜 이번 일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만 있니? 전현이 내 남편한테 촉새같이 떠든 년이었다면 네 년은 옆에서 부리로 쪼던 년인데 이게 어디서 아닌 척하고 있어? 왜 이러세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전 아무 상관없어요. 한민 씨 괴롭힌 적 없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누가 좀 알려줘요. 좀 도와줘요. 최연지 그녀는 저를 피해서 비품실로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지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었죠. 저와 단둘이 갇혀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됐거든요. 너 도망치려면 내 뒤에 있는 문 열고 나가야 하는데 가능하겠어? 내가 너 그냥 보낼 것 같아? 여기 잠금 장치도 있어서 바깥 사람들이 문 열어도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너 오늘 여기서 죽겠다. 그치? 잘못했어요. 제가 다 인정할게요. 제가 한민 씨 괴롭힌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괴롭힌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업무 관련해서 좀 과하게 일을 시킨 정도인데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 야, 나 옷 벗을 각오하고 니년들 박살 내러 왔다니까? 근데 겨우 업무 관련으로 짬시키고 무리하게 했다고 그 각오로 여길 왔겠어? 넌 지금 더 잘못한 거야.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그럼 니년도 바깥에 있는 년처럼 되자. 최연지 그녀는 살아보겠다고 비품실에 있는 물건들을 제게 던졌습니다. 전 그러거나 말거나였죠. 눈앞에 내 남편을 피말려 죽이려고 한 년이 있는데 물건에 몇 대 맞아서 상처가 나는 게 중요하겠어요? 밖에서 문을 따고 들어오기 전에 마음껏 복수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날아오는 물건들 다 맞아가며 그년에게 돌진했습니다. 가까워진 다음에는 그년 뺨도 때리고 귀도 물어버리고 손바닥으로 온몸을 두들겨 패버렸죠. 야, 너 이거밖에 못해? 겨우 이딴 몸뚱아리 가지고 내 남편 건든 거야? 왜? 내 남편은 아무리 화가 나도 남자라는 이유로, 공익이라는 이유로 여자인 널 못 때리니까? 하여튼 안 쳐맞는 걸 아니까 기고만장해서 미친 짓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 남편 당한 만큼 내가 널 때리려고. 어때? 이제 좀 내 남편 때린 게 후회가 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한민 씨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할게요. 네?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내 남편 속이 풀릴 만큼 때릴 거니까. 눈이 돈 제 모습에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최연지 그녀는 제 앞에서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였어요. 근데 그때 밖에 있던 직원들과 남편이 잠금 장치로 잠겨있는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와 이번에도 저와 최연지 그녀를 떼어놨죠. 그리고 난 후 센터장이라는 놈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한민 씨 와이프분, 저희와 같은 공무원이라면서요. 근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한들 이렇게 행동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밖에 있는 이정윤 씨 신고하겠다고 난리라고요. 알 거 다 아실 만한 분이 왜 일을 크게 만드는 겁니까? 원래는 소장이라는 당신도 나한테 당해야 하는 거 알아? 당신 저 두 년이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었지?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했지? 자기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니까. 자기만 문제 없으면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게 센터장으로 있는 사람이 할 짓이야? 뭐라고? 내가 좋게 해결하려고 했더니 이 여자가 정말? 좋게 해결 안 하면 어쩔 건데? 당신이 내 남편한테 부당한 업무 지시한 내용 나 가지고 있어. 그것뿐이게. 업무 시간에 전현들이 내 남편 괴롭혔다는 내용과 당신이 방관했다는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어디 공무원 말년에 어떻게 되나 보자고. 야, 9급 따까리년들. 5급인 나도 옷 벗는데 너희도 같이 옷 벗을 각오해. 알겠어? 센터장님도 그간 그렇게 몸살이면서 5급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 일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상급 기관에 이 난리가 신고 들어가면 우리 다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현역 군인이시거든요? 제 남편 병역 이행 중이라 병무청 소속이고, 그러니까 이번 일 병무청에 정식으로 항의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부탁해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달라고 할 겁니다. 다른 처부에서 오는 항의도 쉬쉬할 수 있나 보자고요. 그것도 넘어간다면 그땐 언론이든 인터넷 여론이든 다 끌고 와보고요. 그제야 센터장은 뭐가 크게 잘못됐음을 직감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두 여직원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아이, 김 과장, 밖에 있는 이정윤 씨 데리고 와. 아이, 최현지 씨, 지금 일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정윤 씨가 센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최현지 씨는 사회복무 요원들 처음 대하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면 어떡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그래, 이정윤 씨도 왔네. 이정윤 씨, 울고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자기가 문제 일으켜놓고 남들 보고 해결하라는 식으로 울고만 있으면 되냐고요? 내가 전후 사정 다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잘못했네. 이건 나라도 한민 씨 아내분처럼 행동할 일이야. 두 사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두 사람이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지 않으면 내가 두 사람 징계위원회에 보고 올릴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저 사모님, 조금 전 하신 말씀처럼 제 불찰도 큽니다. 상급자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했어야 했는데, 물론 제가 부당한 업무 지시한 것도 잘못한 일이죠. 근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조직이 아직 고쳐야 할 악습이 많다는 거. 제가 이번 일로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다시는 한민 씨한테 부당한 업무 지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죠. 또 여기 있는 두 직원도 제가 다시는 같은 행동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 이번 일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어떨지 싶네요. 사실 일이 시끄러워지면 사모님께서나 한민 씨나 골치 아파질 텐데. 센터장은 어떻게든 일을 축소하려고 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 탈 없이 끝내고 싶은 거겠죠. 센터장에게는 그 정도 사과를 받았으면 덮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남편을 지독하게 괴롭힌 두 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저와 남편에게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울면서 웅얼거려 뭐라고 말하는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참 동안 울고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 모습에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만 확실히 하고 그만 일을 끝내기로 했죠. 그만하면 복수도 할 만큼 했고 저도 제 자리 지키면서 남편도 앞으로의 공익생활 편히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의 소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남편의 공익생활은 편하다 못해 오히려 극진한 대우를 받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움직이면 주민센터 직원들 시선이 따라갈 만큼 그날의 소동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보게 됐죠. 남편은 그 상황이 너무 불편했다고 하는데 걱정된 마음이 한가득이었던 저로서는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소집 해제가 된 지 한참 됐고 당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다 다른 곳으로 옮긴 뒤라 이렇게 웃으면서 글을 적어보내는 사연거리가 됐네요. 솔직히 익명이 아니라면 가까운 사람들 빼곤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라 항상 답답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속도 좀 시원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려서 재밌기도 하네요. 다음에도 어떤 내용이든 사연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이곳에 사연을 적어보내야겠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으로 말이죠. 그럼
그때 다시 여러분을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